한국공항 입국심사대. 입국심사 직원은 여성을 향해 몇 번이고 한국인이 맞는지 묻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몇 번이나 끄덕이지만 직원은 믿지 않는데요. 여권을 뺏긴 채 대기실에 앉아있던 여성을 향해 직원이 다가오고 다음 순간 여성은 깜짝 놀라고 맙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미얀마인 묘묘 씨가 제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인 묘묘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경찰인 아빠를 존경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경찰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아빠는 제가 여자이니 힘들지 않은 일을 찾기를 바라긴 하셨으나 결국 제 꿈을 응원하셨죠. 공부부터 체력 키우는 것까지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노력은 한순간에 빛을 발했고 자랑스러운 경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여자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미얀마에서 여경이 하는 일이라고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것뿐이었어요.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는 일이 없었죠.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현장에 나가게 되면 인질이 되지 않을 자신이 있냐는 선배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경찰이 되었지만 제가 원한 경찰이 되지는 못했죠. 하지만 언제까지 축 처져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경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일을 해보자고 결심했죠. 바로 범죄자를 한 명이라도 제 손으로 잡는 것이었습니다. 힘이 세지 않다면 얼마든지 해볼 만한 일이 아닐까 싶었어요. 저는 수배 전단에서 한 명을 집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를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찾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저 혼자 움직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긴 했지만 그래도 제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쉬는 날에는 범인이 있을 만한 곳으로 가고 심지어는 그들의 가족까지 찾아가 본 적이 있었어요. 문전박대당하기는 했지만요. 그러다 저는 범인이 다시 사기 활동에 나서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접근해 사업 설명을 듣고 싶다는 말로 약속을 만들어냈죠. 그때 얼마나 쾌재를 불렀는지 몰라요. 드디어 제가 경찰 한 사람의 몫을 해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범인과 카페에서 만났을 때는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긴장감으로 버벅대는데 범인은 능숙하게 자신의 사업에 대해 설명하더군요.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그의 화법은 사기범인지 몰랐다면 넘어가기 충분했습니다. 저는 정신을 붙잡으며 잠깐 통화를 하고 오겠다고 자리를 떴어요. 그리고는 근처 경찰에게 사기범과 함께 있다는 것을 제보했습니다. 그들은 출동하겠다고 하며 범인을 붙잡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알겠다고 하기는 했지만 문득 그들이 언제 도착할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전화를 걸 수는 없었어요. 범인이 어느새인가 제가 통화하는 옆으로 다가왔거든요. 저는 투자금을 위해서 부모님과 이야기를 했다고 얼렁뚱땅 말하고는 설득이 되지 않으니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죠. 그러자 그는 웃으며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설명을 하던 도중 범인은 갑자기 개인적인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등. 뜬금없이 쏟아지는 질문에 답변을 정신없이 하던 도중 범인의 한마디에 저는 굳고 말았습니다. 그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던 와중에 범인이 요즘 사기꾼들이 많아서 참 힘드시겠어요. 라고 했고 저 또한 정신없는 와중에 맞아요. 라고 답변을 해버렸죠. 저는 한순간에 싸늘해지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죠. 그 순간을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테이블로 내리깔았던 제 눈을 천천히 들어올렸습니다. 그 순간 그와 시선이 마주쳤고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빙그레 웃더니 저를 향해 손을 뻗더군요. 저는 당황스러움에 재빠르게 그 손을 피하려고 했으나 이미 잡힌 후였습니다. 갑자기 저희 둘의 몸싸움이 시작되자 주변 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도중 저는 사기꾼에 의해 숨이 막히는 상황이 되었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시야가 흐려지더니 갑자기 둔탁한 소리가 들리더군요.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 한 동양인 남성이 범인을 쓰러뜨린 것으로 보였어요. 한국인은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며 걱정까지 해주었죠.
저는 숨을 겨우 몰아쉬었고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한순간에 범인을 해치운 그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국인은 경찰이 올 때까지 함께 있어 주었고 다행히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범인을 넘길 수 있었어요. 저는 감사의 뜻으로 한국분의 연락처를 받고 꼭 연락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아버지께 여자 혼자 몸으로 위험한 짓을 하고 다닌다며 엄청 혼났던 것이 생각납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혼자 수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감봉 처리가 되었어요. 허나 저는 그 일을 후회하지 않았는데 바로 그 한국인 남성 덕분이었습니다. 그에게 감사의 표시를 위해서 저녁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는 저보다 더 흥분을 하며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아무도 제 입장을 생각해주지 않았는데 그 행동들이 너무 감동이더군요. 그는 자신이 얻어먹는 것이 미안하다면서 다음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한 호감이 싹트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강호 씨는 당시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자 기분 전환을 할 겸 미얀마에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첫날부터 저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는 열정적으로 경찰 일을 하는 저에게 감동받았다며 자신도 경찰을 꿈꾸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누군가에게 꿈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니 설레는 감정마저 들었죠. 그런 경험은 있을까 말까 한 일이잖아요. 제가 아버지를 보고 경찰을 꿈꾸었던 것처럼 강우도 저를 보고 경찰의 꿈을 꾸게 되었으니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죠. 그는 자신을 꿈꾸게 해주는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대신 자신이 현재 직장이 없으니 혼인신고만 하고 경찰 공무원 공부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하더군요. 강우의 행동에 저는 만난 지 별로 되지 않았지만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목표를 가진 그를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기에 저는 제 부모님께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대하실 줄 알았던 아버지는 오히려 결혼을 환대하셨어요. 아무래도 위험한 경찰보다는 한국에서 좀 더 편안한 일을 찾기를 바라시는 마음이더군요. 반대를 하지 않으신 것은 좋았으나 경찰 일을 하고 있던 것에 불만이 있으셨던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속전속결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강우 씨의 부모님도 저를 반대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강우를 따로 불러 혼내신 것 같기는 했지만요. 강우 씨와 저는 한국에서 작은 방을 하나 얻었고 생활비를 위해서 강우 씨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저는 시부모님이 하시는 식당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일하시던 이모님이 그만두셨거든요. 솔직히 강우 씨가 언제 경찰이 될지는 아무도 몰랐죠. 하지만 저는 강우 씨를 믿었기에 시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리며 그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더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강우 씨는 시험에서 2번 떨어졌거든요. 그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저에게 미안해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만하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의 꿈을 포기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딱 한 번 더 해보자는 말로 강우 씨를 설득했죠. 저에게 미안하다고 눈물까지 보였던 그는 3번째의 경찰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았어요. 그때 마침 저는 한국 국적이 생기는 해였고 도와드렸던 시부모님의 가게도 매출이 굉장히 올라갔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복덩이라서 그런 것이라면서 한국으로 시집오고 집에 간 적이 없으니 다녀오라고 하시더군요. 남편도 그동안 고생했다며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배려에 감사를 느끼며 친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 덕분에 친정에 용돈도 챙겨드릴 수 있었고 어머니가 원하시던 가전제품도 몇 가지 사드릴 수 있었어요. 당연히 한국 제품으로 사드렸죠. 부모님은 제가 행복해 보여 안심이라며 저보다 더 행복해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행복한 2달을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생각하지도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입국심사대에서 그냥 패스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저를 잡더군요. 그러더니 저에게 한국인이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저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의 권유로 귀화를 선택하게 되어 한국 국적을 가진 상태였기에 저는 법적으로 완벽한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몇 번이나 저를 붙잡고 질문을 하며 놓아주지 않았죠. 화가 나지는 않았고 불안하고 속상할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한국인으로 귀화했다는 설명을 덧붙이자 그는 고개를 갸웃할 뿐이었어요. 이제 제 집은 한국인데 거부당하는 느낌이라서 너무 속이 상하더군요. 더군다나 저 혼자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입국 거부를 당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까지 생기더군요. 여권을 확인하겠다고 하더니 저는 대기실 같은 곳에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꾹 참고 있을 때 다른 직원이 오시더니 고개 숙여 사과하시더군요. 요즘 한국인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심사 강도가 세졌다며 해당 직원의 신뢰를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많이 속상하셨을 텐데 죄송하다며 제 마음도 위로해줬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제외하더라도 입국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었어요.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인 시부모님과 남편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요. 그러니 정말 한국이 제 고향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미얀마에서 입국 거부를 당했다면 기분이 상했긴 했겠지만 이렇게 불안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순간 저에게 사과했던 직원이 했던 말이 제 마음을 울리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한국인으로서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리며 한국인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집에 잘 오셨어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눈물을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에게 그런 말을 해준 사람도 처음이었지만 제가 한국인이라고 정확하게 자각되는 순간은 처음이었거든요. 막상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정말 자부심이 느껴지면서 제 행동 하나에도 조심스러워야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저는 그분께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어쩌면 그 직원분이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한국인이라는 자각을 하지 못하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 직원분의 말로 인하여 저는 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태어난 지 1년 된 저희 딸 송이와 함께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하루하루 감사함을 느끼며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묘묘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